생활 속에 돈 버는 지혜 주식 소림사 뉴스 격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3차 한류 붐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의 20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는 시노쿠보라고 합니다. 시노쿠보. 현재 일본에서 디즈니랜드 하라주쿠보다 더 핫하다고 하는데요. 시노쿠보에서는 특히나 이 한류 아이돌의 굿즈라고 하면은 뭐 캐릭터 상품이나 뭐 여러가지 그러한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들, 핫도그, 닭갈비, 불고기 같은 한국식 식당들이 메인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한일 갈등이 심해진 가운데에서도 지금 시노쿠보에서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붐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류 붐의 중심에는 K-팝이 있고요. K-팝의 일본 내 시장 규모는 한국 돈으로 4조 4천억 원을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4조 4천억.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그 미칠 듯한 K-팝 열풍은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아이즈원 이 세 그룹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본 내에서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일본의 젊은 층들은 한국 아이돌들이 노래와 춤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 일본 내 그 아이돌에 비해서 실력이 압도적이고 특히나 이 라이브 실력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반응. 안무를 추면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라이브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단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국내의 아이돌들의 그 라이브와 그 일본의 아이돌들 라이브 무대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거의 좀 실력 차가 월등히 좀 보이긴 합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좀 하계회 수준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건 또 각자의 또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딱 했을 때 만약 내가 오디션 심사자라면은 당연히 한국 아이돌한테 이렇게 한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일본 내에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춤 실력이랑 그 라이브 무대를 봤을 때에는 격차가 조금은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그룹들이 어떤 식으로 일본 내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직까지는 뭐 상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조만간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방탄소년단 즉 BTS는 최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싱글 앨범 보이 위드 러브죠. 보이 위드 러브는 일본 내 판매량이 100만 장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 100만 장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엄청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또 BTS의 굿즈를 또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특히 이 BTS 멤버 중에 정국이의 이 굿즈가 초단시간 품절이 됐는데 이 굿즈 상품이 일본에서 1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에 판매가 되기도 했고 그마저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티나게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TS는 일본에서 뭐 특집 방송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BTS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BTS의 팬클럽이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일본에서도 BTS의 팬들인 아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미를 스튜디오에 불러와가지고 BTS를 따라하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도 방영을 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치자면 박보검 정도의 배우가 있는데 그 타케우치 료마가 그 BTS의 B의 외모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잘생겼고 내가 졌다, 외모로 내가 졌다라고까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B 정도면은 내가 키스까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고백 아닌 고백까지 하기도 했다. 뭐 그런 이슈도 있고요. BTS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내에서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다양하게 출연을 해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팬층들이 아주 두껍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아이돌, 여자 아이돌을 대표하는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앨범이 25만 장 이상 넘게 팔리면은 그 앨범에 대해서 플래티넘이라는 인증을 해줍니다. 근데 이 트와이스가 지금 일본 싱글 4집 해피해피, 5집 브레이크스루 두 개의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두 개 모두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리콘 차트에서도 브레이크스루와 해피해피가 나란히 1위, 2위 동시에 랭크가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와이스의 미니 앨범 8집이죠. 8집 앨범인 필 스페셜이 발매가 됐는데요. 첫 주 만에 15만 장 이상 팔려버렸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일본 판매량을 모두 합치면은 750만 장 넘게 팔아치웠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엄청난 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말고도 있죠. 최근에 핫한 그룹인데 일본에도 얼마 전에 데뷔한 아이즈원입니다. 아이즈원은 일본에 진출을 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는 아이즈원의 세 번째 싱글 앨범 뱀파이어를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첫 주 만에 20만 장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음원 차트죠. 오리콘 차트에서 랭킹 1위에 올라가지고 국내 아이돌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콘서트가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 일본 콘서트 투어도 전 회차 공연을 매진을 시켰습니다. 매진을 시켰고 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그런 준수한 성적으로 깔끔하게 콘서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이 넘어갑니다. 실합니까? 5천만?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심하죠. BTS도 마찬가지고요. 와, 조회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까지는 뭐 K-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게임을 봐야 됩니다. 게임. 지금 우리나라 게임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국내에 뭐 게임 회사도 많아졌고요. 뭐 NC소프트, 넷마블, 네오위즈,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펄어비스,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요.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일본에 진출하는 게임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게임 분야에서도 일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초에는 국내 게임 제작사인 그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수출이 됐고요. 이것 말고도 6개의 한국 게임이 일본 내에서 100위권 안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콘솔 게임 다들 아시죠? 플레이스테이션 4의 PS 스토어에 국내 게임 제작사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검은 사막은 출시하자마자 PS4 부분에서 1위에 랭크가 됩니다. 이 결과는 일본의 전통이 있는 유명 게임 몬스터 헌터를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모바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명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출시가 됐는데 일본에서 하루 만에 150만 건 다운로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1일 이용자 10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일본의 게임 시장은 중국, 북미와 더불어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산 게임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한일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관광객은 줄고 있지만은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올해 방한 일본인들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3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젊은 층들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시기에도 아무런 반감 없이 한류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태어날 쯤 시기가 한일 공동 월드컵, 겨울 연가와 같은 1차 한류 붐이 불었던 시기와 겹친 게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응애 하면서 뭐 겨울연가 뭐 배용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친근하게 또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 한류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지금 한류 바람은 콘텐츠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우리 쪽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K-팝을 예로 들면은 한국 음악의 일본 수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억 7,729만 달러인데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그 금액은 100배나 작습니다. 291만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100배라는 거는 이 엄청난 차이죠, 진짜. 예. 앞서 K-팝과 지금 게임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의 그 일본의 분위기, 환경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제3의 한류붐을 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